안녕하세요. 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 칭찬 주인공은 양향자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프로그램은요. 네. 저희가 모시고 싶다고 모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동료 의원분께서 칭찬을 해주셔야 저희가 뵐 수 있거든요. 자, 네. 어떤 분인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양향자 의원님, 저와 같이 반도체 특위에서 활동해 주시고요. 또 기꺼이 우리 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자리를 맡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아마 양향자 의원님이 삼성전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쌓아온 노하우와 인맥을 통해서 저와 함께 활동하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산업적인 부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산업의 살이라고 불려지는 반도체, 저와 함께 꼭 살려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데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의원님을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금희 의원님, 저를 칭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또 위원도 해주시고, 특히 국회에서 드물다는 이공계 출신 또 의원으로서 이번 특위 활동을 누구보다 정말 성심으로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함께 대한민국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함께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칭찬해 주시니 부끄럽기도 하지만 또 영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릴레이 칭찬 제21대 국회의원 무소속 양향자 양금희 의원이 이 뛰어난 전문성과 초당의 협력으로 반도체 산업 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양향자 의원을 칭찬합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그 학벌에 대한 그 개념이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게 신뢰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 최초로 상고 출신의 또 여성 임원이셨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으로 인해서 영입 인재로 정치에 입문하셨다고 제가 들었었는데요. 보통 그렇게 되면은 좀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비례대표로 입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광주 서구 을이시죠? 네. 지목을 해서 그 지역에서 21대 입성을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2016년도 1월 12일 날 제가 그 영입 입당 기자 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대선을 보면 여성 표에서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국민 속으로 또 여성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찾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성이어서 또 그렇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술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과학, 기술, 산업, 경제, 기업 이 영역에 어떤 대표성을 갖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호남의 지지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제가 되돌릴 수 있다라는 그런 소명의식으로 제가 광주 출마를 제가 그냥 결정을 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20대 때 제가 낙선을 했죠. 낙선하고 나서 바로 또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최고위원 이제 선거에 나가서 원외 최고위원이 됐고, 또 그 최고위원으로 활동을 한 다음에 이제 이번에 21대 때는 압도적 지지를 받고 또 우리 지역분들의 정말 여러와 같은 성원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궁금해서요. 서구 을로 달려가 봤습니다. 지역구를 가봤거든요. 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5월 17일 날 전국적으로 전두환 반란 군부들이 계엄령을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도청 앞에서 계속 계엄군들하고 시위를 하다가 계엄군에 이제 밀려서 거기서 잡혀가지고 무수히 이제 구타당하고 부상을 입었죠. 제가 그렇게 구타 맞았던 것도 지금 아주 너무나 선명해요. 그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뚜렷해져요. 이 트라우마라는 게. 저희 5.18 민주유공자 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서 자살률이 500배나 높아요. 그 이유는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이 트라우마. 제가 알기로는 한 80% 정도가 매일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경성 약을 먹고 지내고 있습니다. 거의 80% 정도가. 매일매일 약을 없으면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았다가 기분이 뚝 떨어져서 우울증 비슷한 걸 다 앓고 있죠. 양양자 의원께서는 우선 급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셨죠. 우리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부분을 적재적소에 해결해 준 것에 대해서 정말 높게 평가합니다. 네,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그 5.18 어머니 어머니 단체에 계시는 자식을 잃은 또는 남편을 잃은 어머니분들과 많은 시간 함께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아직까지도 저를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콸콸 쏟으셔요. 그러니까 4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어떤 이분들의 어떤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이런 국가 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는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방법을 찾고 또 법안을 발의하고 또 건립에 관한 부분들을 챙겨가면서 이 어머니들한테도 이제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법안은 다 통과가 돼서 국가가 이제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국가폭력을 당하신 분들은 그곳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좋은 어떤 여건이 마련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삶의 어떤 앞으로 중요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게 될 기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이제 얘기를 바꿔서요. 양양자 의원님 하면 반도체 전도사라는 게 정말 딱 한마디로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이번에 그래도 좀 많은 화제가 됐어요. 야당 인사 최초로 여당 반도체 특위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네. 어떤 계기로 그렇게 가셨고 또 어떤 역할을 맡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우선 반도체를 짧게 설명을 드리면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1000마리의 말이 이끄는 어떤 전차 레이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1000마리의 말이 말 중에 한 마리라도 낙오가 되거나 그러면 가능하지 않는 산업이고 또 수천 가지의 기술 줄기가 동시에 15년 이상 줄기가 세워져야 비로소 이 성공할 수 있는 특별한 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도 아주 폭발적으로 증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소중한 산업인데 이런 산업의 어떤 특위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하는데 제가 무슨 정파를 따지고 무슨 이념을 따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이게 국가적인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는 어떤 일도 저는 하겠다라는 게 제 기준입니다. 반도체 기술이 워낙 스펙트럼이 넓고 워낙 깊이가 깊고 높기 때문에
제가 30년 2개월을 반도체 개발을 했지만 제가 아는 분야도 극히 일부라고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제가 이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 그 경험과 또 정말 각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원장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의 사명과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 더 관심이 갑니다. 자, 영상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빅데이터가 우리 혈관에 해당되는 것이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우리 심장에 해당되는 것이고 AI가 우리 뇌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AI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AI를 실행화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성능을 가진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두 개의 강대국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만의 장점을 가지고 경쟁력 가지고 생존할 수 있는가, 이러한 숙제를 크게 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에 의한 경제와 산업이 지배적입니다. 반도체 없이는 경제도 없고 산업도 없습니다. 반도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완전히 엄청 크다고 저는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동료이자 같은 분야의 연구자로서 양향자 의원에게 큰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일명 K-칩스법. 발음은 조금 어려운데 귀에는 쏙쏙 들어오거든요. 자, 어떤 법안인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방문국이 이제 대한민국이었고 첫 방문지가 삼성 반도체 캠퍼스, 반도체 평택 캠퍼스였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또 볼 수 있듯이 반도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된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작년에 그 법안에 못 담았던 아쉬운 부분들을 다시 개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특히 이 법안은 패키지 법안으로서 두 가지 법안이죠. 국가첨단산업전략법 그리고 이 조세특례 제한법. 이번 법안에서는 이 조성 초기부터 정부와 지자체와 또 각계 관련 연관되는 모든 이 분야가 함께해서 그런 문제들이 나중에 안 나오도록 한 게 가장 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새로운 기술을 투자했을 때, 그럴 때 세액공제율을 좀 높여주는 건데, 그 높인다라는 것이 글로벌 경쟁 국가들과 거의 이 동등한 수준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게 대기업만의 산업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쪽은 그야말로 이 중견기업들이 또 벤처 스타트업까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 세액공제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회기에 두 법안 다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개인적으로 가서 21대 국회에서 꼭 목표로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대한민국이 기술 패권 국가로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어느 경쟁 국가에도 지지 않는 나라 플러스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이라면 제가 정말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뛰어들 생각이고요. 거기에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저를 자랑스럽게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신 우리 지역 분들을 위해서도 지역 현안 사업도 꼼꼼하게 챙길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반도체 특위의 시즌 2에서 있을 특화단지 지정이 곧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거기에서 광주 전남이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발휘를 할 것이고 그런 법안이나 또 정책적 뒷받침을 할 생각입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다음 칭찬 주인공을 저희에게 추천해 주실 차례입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생각하신 분이 계신가요? 정말 제가 배우고 또 큰 배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종배 의원님을 칭찬합니다. 이종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